안녕하세요. 이원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 1학년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개론 강의를 맡은 황재효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개강이 2주나 연기되고 또 연기된 지금 개강 첫 주이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간은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 방지하는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막상 그 카메라 앞에 쓰니 여러분 얼굴이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선 2주간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들으시는 이 강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강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을,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잠시라도 소홀한 그 경우에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아주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공장의 현실입니다. 공장에는 여러 많은 그 기계들이 있죠.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 요소가 무척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라는 것은 그 제품의 원료를 구매해서 그 제품의 원료를 가지고 어떤 그 재료들을 가공하고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만든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물론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 유통업자에게 공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그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공장에서는 물건을 사오는 일, 그리고 사온 물건을 원료로 하여서 그것을 조립, 가공 등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 그리고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품을 많이 사오는 것이 그 원료가 되는 물건을, 원료를 많이 사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금 사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핏 생각할 때 필요한 만큼 사오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마스크가 없죠. 마스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재료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료를 미리 많이 사놨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무작정 재료를 많이 사놓으면 재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재료를 많이 사놓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양만큼 재료를 사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을 무조건 공장에서 그 재료들을 원료로 해서 뭐 가공하거나 조립해서 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다시피 평소에는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급격하게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또한 그 양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재고를 확보할 필요도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적절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한 그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각종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필요에 맞춰서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기존에는 사람들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맡겨서 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시작된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해서 P하고 F 발음을 구분 잘 못하니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첫 과목이니만큼 아주 뭐 글씨가 빽빽한 어떤 그 교과서보다는 그림이 많아서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책을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출판사가 위키미디어란 곳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책을 이번 교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림이 표지에서 보다시피 그림이 많이 나와 있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일본 저자는 마츠바야시 미츠오란 분이 감수하였고 가와카미 마사노부 등 일본 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내 서점에 이 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학교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이해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제목입니다. 책이 두껍진 않습니다. 두껍진 않고요. 보면 총 한 199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지금 보니까 글씨가 뒤집혀서 나왔네요. 여러분 뒤집혀서 카메라가 그래서 뒤집혀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보실 수 있을지 좀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뒤집어서 있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시 똑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책은 우선 목차를 잠깐 소개하면요. 우선 1장이 공장 경영과 제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경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조를 한다는 것,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1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공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준 정보와 정보 시스템. 그래서 공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최신 공급망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뭐 원료나 이런 것들의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주요 기능과 최근 글로벌 동향. 그래서 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5장은 공장의 IoT 활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해서 사물 간의 통신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뭐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핫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 간의 통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아도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공장의 공정을 관찰한다든지 어떤 위험 요소를 발견한다든지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들을 바로 컴퓨터나 다른 어떤 그 액추에이터, 어떤 예를 들어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실제로 그 모터를 구동한다든지 뭐 어떤 실행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돌려서 예를 들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선풍기를 돌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Io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Io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공장에서의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RPA의 활용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IT 전략, 제조업은 어떤 IT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 학기가 15주지 않습니까? 15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주 빼고 중간고사 한 주 빼고 기말고사 한 주 빼고 그리고 지금 첫 주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요거 한 주 뺀다고 치면 15주에서 3주가 빠지니 12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주 정도가 될 것 같아서 12주면 두 주에 한 챕터 정도 또 좀 내용이 간략한 부분은 한 주에 한 챕터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면 한 학기 동안 7장까지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장 관심이 있을 부분이 성적이나 시험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수업 계획서를 보셨으면 아시겠듯이 이 과목은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취득한 점수를 높은 순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서 20%까지는 이건 학교가 정해주는 퍼센테이지 범위입니다. 20%까지는 A를 주고 또 21%부터 50%까지는 B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C 그리고 D 뭐 이렇게 주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로 여러분들 성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로 성적을 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당연히 이제 이론으로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비중을 40% 정도의 비중, 그리고 기말고사의 비중을 40% 정도, 그리고 출석을 10% 비중, 그리고 레포트를 10%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레포트를 전부 다 합산하여서 그 비중별로 합산하여서 성적 순으로 A와 B, C, D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출석도 사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레포트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출석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10%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한 번 결석하면 몇 점 감점인 건지, 이런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여러분 사정에 의해서 한두 번 정도는 결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 정도의 결석,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시간 혹은 4시간 정도의 결석이죠. 그러니까 하루 결석하면 2시간 혹은 1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2시간 1시간짜리니까. 그래서 3시간 결석 혹은 4시간 정도의 결석, 그러니까 횟수로는 2번 정도의 결석은 감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2번이 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감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지각이나 중간에 조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칙으로는 지각 3회는 그 결석 한 번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칙에 준해서 그렇게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서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누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성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혹은 여러분이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극작가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버나드 쇼가 얘기하기를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소중한 것을 젊은이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 네, 젊은이는 그 소중한 젊음을 헛되이 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교수님은 그러면 젊음을 소중하게 썼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소중한 젊음을 소중하게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많이 되죠.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됩니다. 미국의 그 저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그런 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시절 혹은 중학생 시절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혹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 시절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뭐 정치가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변호사, 의사, 뭐든지 다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 딸이 잠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강의 중인데 우리 딸이 갑자기 벌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이제 얘기를 멈췄는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함으로써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라는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란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포함한 이런 전기전자 분야, 이런 분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길도 갈 수 있겠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 다른 길을 선택할 때는 그 비전문가로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전문 분야는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가 될 것인지,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공부를 해서 뭐 학자의 길 혹은 연구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벤처 창업을 해서 창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 길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가느냐입니다. 열려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한 학기 동안 또 지금 누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런 가능하면 잔소리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이제 학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참고로 이제 저는 그 제 강의실은 글씨가 거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실은 창조관 309호입니다. 창조관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시무관 앞에, 시무관에서 보면, 시무관을 등지고 보면 앞에 도서관, 왼쪽에 도서관이 있고 오른쪽이 창조관입니다. 그 도서관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여기 309호입니다. 그 여러분 시무관에서 나오셔서 쭉 들어와서 창조관으로 들어오셔서 쭉 끝까지 오면 맨 끝방이 309호입니다. 거기가 제 방이고요. 핸드폰은 010-2682-5171입니다. 이메일은 utsunoh@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언제든지 제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여러분 오셔서 저에게 뭐 궁금한 사항이든지 어떤 얘기든지 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 주셔도 되고, 혹시 뭐 이메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나 이런 것은 이메일로 받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번호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이름 제가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재효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향후 앞으로 마찬가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링크나 이런 것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카톡방에 초대받지 못한 학생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 개강 첫 주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그리고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요 메일로 저에게 교수님 첫 수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등 저에게 인사 메일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은 출석 근거로 삼아서 제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메일로 utsunoh@naver.com입니다. 여기로 여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과 학번 그리고 여러분 이름 이렇게 메일 제목을 쓰셔서 그 본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수강한 소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서 출석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안정화되어서 여러분들과 대면하고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